이혼이 뭐가 있구나. 끄댕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으셔가지고 동네 잔치를 한 거예요. 이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야. 중간고사 치고서 얘가 자퇴를 해요. 저 의대 들어갔어. 당신의 삶을 더욱더 우아하게 라이프 스타일 크리에이터 주부의 언니들,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야. 그래,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얘기 들었어. 우리 그동안 많은 준블리들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봐온 선배맘 중에 가장 이상적인 선배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사람마다 교육 가치관은 정말 뜨거운 감자여서 말들이 많잖아. 저의 가치관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꿈을 가지고 멋진 어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육아의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에 너무 부합되는 선배맘이신 거야. 과찬입니다. 자, 일례로 보통 이제 고등학생, 수험생들이 너무 막 시험 준비 때문에 바빠. 그리고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그치. 아니 이 언니네 아들은 시험 전날 엄마 목소리를 들어야 자기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겠다. 진짜? 엄마로부터 안정감을 얻나 보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부터 이 언니 뭐가 있구나. 끄댕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면 팔수록 어마무시한 정보들이 줄줄이 나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 학기, 뭔가 우리 다 같이 새 마음, 여태까지 했던 그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리셋하고, 뭔가 아이도 새로운 마음, 엄마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리셋할 때 중요한 게 뭔가요? 엄마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냐면 학원 정보도 친구들이랑 얻어서 와요. 애가 자기가 뭘 배우고 싶은지, 내가 뭘 다시 도전하고 싶은지 전혀 결정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 앞집 아줌마, 내 친구, 커피타임, 브런치 먹고 1학년 때 엄마, 2학년 때 엄마, 3학년 때 엄마 다 따로 만나면서 스케줄 잡아와서 애한테 통보하는 거. 그쵸. 그거 너무 맞아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정보가 많더라도 걔가 정말 원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최종 결정을 아이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의 주체는 아이가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말 많은 인내심과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믿어요? 어떤 교수님이 이러한데, 자기가 이제 시골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제 지방이니까 좀 이렇게 도시로 나가서 아마 하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성적표가 전교 꼴찌인 거예요. 근데 그 농사 짓는 부모한테 방학 때 갔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로 조작을 해요, 성적표를. 그대로 해서 부모한테 1등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부모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으셔가지고 동네 잔치를 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말이 이제 못하는 거야. 돼지는 이미 죽었고 잔치를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자녀를 낳고 어느 날 부모님한테 약간 고백성사처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허벅지를 이렇게 잡더래요. 알고 계셨던 거야. 소름. 대반전. 알고 계셨던 거야. 믿은 거네요. 그쵸, 믿은 거죠. 자기가 그거를 자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웃어줄 수 있으니까 자기 자녀한테 그 손주가 보는 앞에서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허벅지를 잡은 허벅지를 잡으신 거예요. 그분이 결국은 너무 죄송한 마음에 다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 교수가 되신 분이 계셨어요. 또 하나, 신창원, 표창원 얘기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창원, 표창원. 저는 그 얘기를 아들한테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성만 다르잖아요. 신창원, 표창원. 그런데 한 사람은 대도고 한 사람은 프로파일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어렸을 때 다 불우했어요. 둘 다 이혼을 했고, 그냥 신창원 같은 경우는 아버지 밑에서 컸고, 표창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할머니가 키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르게 성장을 하냐면, 똑같이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신창원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한번 수박서리를 했나 봐요. 과수원서리를 했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훈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년원을 가게 돼요. 아이고.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 정말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계속 그쪽 길로 간 거죠. 그런데 표창원도 정말 사고를 너무 많이 쳤는데 할머님이 늘 똑같은 말씀하셨대요. 너는 되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자기가 사고 치고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꼭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창원이 직접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신창원이랑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친구와 나와 달랐던 점은 나를 정말 전적으로 믿어줬던 내 할머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동네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한 아이가 어느 날 반포에 있는 자사고 좀 센 곳을 1학년 다니다가 S를 시작하는 데를 근데 이 친구가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고 중간고사 치고서 얘가 자퇴를 해요. 근데 왜요?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애들이 너무 선행을 많이 하고 온 거예요. 그거를 얘가 알게 되면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그래도 좋은 학교를 왔는데 애들의 공부량을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얘가 자퇴를 했는데 엄마가 그래? 그럼 1년 쉬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서 미국을 가요. 미국을 가.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놀아요. 걔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였어 봐. 머리 싸매고 들어놓지. 1년 동안 너 뭐 했니? 그랬더니 책 읽었대요. 그리고 운동했대. 그래서 몸이 막 벌크업이 돼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믿어준 거죠.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 1학년을 다시 시작했어요. 1년 미국에서 놀고 다시 와서 한국에서 다시 굴을 바꿔서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또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원 못 다니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어 단어를 못 외우면 집에를 안 보내니까 얘가 힘들어서 맞아요. 영어학원을 포기를 해. 포기를 하는데 그래? 그럼 나 학원 안 다니고 나 혼자 해볼게요. 근데 성적이 오르냐고요. 혼자 하면 처음에 성적 안 오르잖아요. 그쵸. 인강 들으면서 하는 게. 그래서 얘가 성적이 안 오르는데 엄마가 끝까지 믿어줘. 그래서 얘가 고2 때부터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해요. 인강 들으면서 혼자 하고 고3 때 혼자 하고 그리고 독학재수를 해요. 그 친구가 심지어 독학재수요? 독학재수. 그냥 어디 가서 대성어를 다니는 게 아니라 독학재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스카이의 Y에 갑니다. 전기전자공학부를 들어가요. 그 동생이 형이 그렇게 성공한 걸 봤잖아. 그러니까 그 성공이라는 게 좋은 학교를 가서 성공한 게 아니라 형이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부모님이 믿어줬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형이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학기를 보낸 다음에 자기가 또 혼자 공부를 하겠다고. 동생도요? 동생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고2도 혼자 하고 고3도 혼자 했어. 성적이 안 올라. 재수를 했어요. 삼수를 했어요. 사수를 했어요. 친구가 중간에 갑자기 재수하다가 재수 삼수하다가 의대가 가고 싶은 거예요. 얘가 갑자기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했대요. 근데 나 의대 가서 성공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 좋은 의사가 돼서 선교를 그걸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작년 초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 요새 뭐 하고 있니? 했더니 이모 저 의대 들어갔어요. 와. 근데 솔직히 우리가 남의 얘기라서 하지만 그거 기다려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엄마의 믿음이 아이의 밑거름이 되어서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좋을지를 스스로 깨닫게 됐다는 거. 그 포인트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노트북이나 이런 거 다 오픈하는데 아이들한테 안 믿어주잖아요. 막 락 걸어놓고 안 믿잖아. 뭐 너 3시간만 봐. 그럼 애가 또 다시 엄마 숙제해야 돼, 유튜브 해야 돼, 열어주세요 막 하면 다시 또 열어주고 하시잖아요. 찌리지. 저는 솔직히 반대예요. 아이들을 우선 믿어주시고 그걸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를 공감해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좀 잡아서 나갈까에 대해서 서로 아이는 부모한테 도움을 청하고 우리는 걔한테 어떻게 하면 할지.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야. 맨날 거짓말하고 뭐 지는 열심히 안 하고 뺀질뺀질 어떻게 하면 놀까? 이렇게 하는 새끼도 믿어줘야 되는 거. 우선은 저는 믿으라고 하고 싶어요. 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이유가 있겠죠. 엄마가 너무 틀을 빡빡하게 만들었거나 엄격하게. 그쵸, 엄격하게 했거나 그 아이가 충분히 못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내 탓이오. 네 탓이오야. 저는 네 탓이오. 내 탓이오. 저희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애라고 안 했겠어요? 저희 애도 했어요. 했는데 그럼 물어보죠. 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고 그런 상황을 좀 어떻든 간에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무조건 우선은 믿으세요. 믿은 다음에 다시 규칙을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아이들, 남자애들 호기심 너무 많은데 자꾸 이렇게 제재하고 여자애들 카카오 너무 제재하는 것보다 되려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이상한 걸 올리거나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나중에 너 인생에 이런 것들이 누가 캡처해서 남겨놨을 경우에 네가 되게 불편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드려야지 그냥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지 모르거든요. 이 모든 게 먹히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좋아야 되는 거고 아주 좋아야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고 물론 첫 단추를 못 끼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고 일했잖아요. 자, 일하면서 애들 키우다 보면은 이 아이가 캐릭터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내가 맞아요. 집에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걔랑 나랑 발이 안 맞아요. 2인 삼각게임을 막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어렸을 때 걔한테 못 해줬던 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언니 그거는 7살 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때 못했으면. 자기 핸드폰 없는 친구도 우리 집 오면 다 할 수 있는데 저희 집 와이파이가 3개잖아. 레벨을 깰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내 아이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행복해. 같이. 신발을 편한 걸 신는다. 자, 한 티역을 나간다. 한 티역에서부터 엄마 사거리까지 걷는다.